대한민국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이것도 끊임없이 교과서 문제에서 싸우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님이 이제 천재교육에서 사회과 교과를 쓰시는 분인데요. 1964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것이다라고 사회생활 교과서, 국정교과서였죠. 그때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차 교육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했고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4차 과정에서 보시면 1987년도에요. 문교부였죠, 그때는.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거 지금 참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승만 정부가 출발이 되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우리가 얘기하듯이.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축소된 느낌은 들죠. 이것이 지금 의도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혼용해서 썼어요.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가 대한민국 수립이라고도 했다가 그 문맥에 따라서는 그때에 따라서는 정부라고도 했다가 대한민국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1919년도가 건국의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라고 끝까지 우기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1948년도에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쓰는 거죠, 그들은. 건국은 19년도에 됐고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도에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느냐. 48년도에 정부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교과서 문제는 역사 교과서의 대체로 역사 교과서를 주로 집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9대 10인 것 같아요. 저쪽의 반대 진영에 있는 좌파들이 훨씬 더 역사 교과서를 지금 집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논쟁들 1919년도, 48년도 건국해 가지고도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교과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뒤로 가서 이제 세부적인 걸 보면 왜 역사 교과서를 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나. 우리는 그냥 역사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 사건만 봐도 좀 달라요. 이럴 거면 국정교과서가 옳았다라고 제가 보는 거는요. 교학사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무너져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학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어요. 2013년도, 2014년도에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학사의 역사, 한국사 부분을 썼던 교수님들은 아마 지금 이 시절을 얘기하면 얘기도 하기 싫다고 하실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많이 당하셨거든요. 이 당시에 경기도 교육감은 누구였냐면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었는데요. 2013년도인데 갑자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정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 연합뉴스에 2013년도에. 그런데요. 정밀 검토를 되게 열심히 그 전부터 해왔나 봐요. 발표를 또 되게 빨리 했어요. 검토 결과를. 검토 결과에 저렇게 보시면 친일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서술도 나타났다. 이거 딱 사람들의 국민 감정을 건드렸어요. 이것도 우리 국민들은 친일을 미화했거나 친일파 뭐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해요. 되게 싫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 이 감정에 의식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친일을 불가피하게
아니 친일을 불가피한 선택, 합리화시켰다. 저는 사실 어떨 때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제가 지식인이었다면 일본에서 혹시 탄압 대상이었다면 저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뭐 저는 그런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하도 첨예하니까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건 미화될 수 없겠고 합리화시킬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틀 후에 연합뉴스에 어떻게 납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발표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들은 어떨까요?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들은 그 교학사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볼까요?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서 또 교육부는 그 당시에 어떤 정부였냐면 박근혜 정부였어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서 교학사가 251군데나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10월 달 기사예요. 10월 21일.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지 한 달 후에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발표가 있었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 보완하라고 829건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가 교학사 문제가 편향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죠. 그랬더니 갑자기 교학사 채택하면 안 된다. 거센 반대 여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학교 소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라고 외압을 받았다. 이러면서 동우여고 교사가 양심선언을 하죠. 뭐 이거는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좀 흐름이 있네. 그래서 1월 13일 날 양심선언을 하고요. 1월 3일 날 결국은 수원의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다 교학사 채택을 반대한다고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죠. 동원고등학교 교복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끄럽다라고 해서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학생들은 당연히 저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 학교가 친일 미화한 책을 선택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 결국 선생님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우여고나 동원고등학교 교과서를 채택을 철회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벌어지고 있죠, 일들이. 그런데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를 계속 쓰고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학교 앞에는 또 시민단체들이 저렇게 가서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라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학교 앞에서. 근데 학교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학교 교사들이라든지 뭐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가 2013년, 14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청소년들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한국사 이럴 거면은 그냥 국정교과서를 쓰자.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을 이제 해서 국정교과서를 썼죠. 사실은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봉인된 거 풀어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게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이제 이게 한겨레를 시작으로 해서 막 SNS처럼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나서고, 네, 얼룩을 문이라 우기려 하느냐. 이 또한 기록될 것이다. 미래의 교과서에. 이러면서 아주 정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영화 감독이 어느 정권 또 역사 해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이 모든 역사, 국가가 주도해갖고 그 국정교과서를 자기들 맘대로 해석해갖고 쓴다고 해갖고 그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오기도 전에 탄생이 되기도 전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재근 의원까지 이제 국정교과서는 민간 독재의 시작이다. 독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근태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세해서 길거리로 나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안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추진을 하고 첫 공조라는 말 썼죠. 저도 지금 첫 공조라는 말, 저도 지금 요즘에 공조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공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이고 막 이래서 잘 몰랐어요. 중학생 막 이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과거를. 그래서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천정배,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서명 운동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데 도화선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결국은 거기에 다 불만 붙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닥에서 민심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2017년도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2015년도 10월에 국정교과서를 행정예고를 하고 검정해서 국정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16년도 12월에 결국은 하도 저렇게 반대가 심하고 여론을 막 그렇게 들쑤시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면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를 내가 혼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둘 다 만들어내고 잘 교과서를 정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잘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검정교과서하고 우리가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발 물러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적폐청산한다고 문재인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결국은 검정 재고시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서울에서 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건 문명고등학교에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떠들고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국정교과서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학 거부까지 하면서 학교 운동장에다 국정교과서 철회하라고 저렇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나서니 학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 신입생들이 입학을 포기하겠다, 나 검정고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 학교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고집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철회를 합니다. 그때 그 문명고등학교 홍택정 이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한 50일에서 60일 정도를 아마 학교 앞에서 계속해서 국정교과서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학교 앞에서 계속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과연 문제가 있냐? 저도 찾아봐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사실 국정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볼까요? 페렌마이크에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페렌마이크의 기사가 국정교과서 직접 써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반대 80%가 결국 뭘로 바뀌었어요? 긍정 88%로 바뀌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여론조사 좋아하니까 이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디지텍 고등학교 아시죠? 디지텍 고등학교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냥 물어본 건데 처음에 국정교과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대했대요. 80%가. 자기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 왜? 여론이 시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용해봤더니 50% 이상이 유익했다고 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56.7% 학생들이 서술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8.15에 대해서. 그리고 독재비와 친미라고 답한 학생들은 3.9%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독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독재를 했던 부분들은 독재를 했다고 그대로 서술했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58.3%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막 난리를 쳐서 선동하고 난리 치면서 결국은 폐기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교육부가 2017년도 12월 21일 날 결국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5년도에부터 2016년 7월까지, 1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시국선언하고 영가투쟁한 참여한 교사들 86명. 누구겠어요? 너무 뻔히 알지 않아요? 뻔하지 않아요? 정교조 교사들? 이런 교사들 고발했겠죠. 이 고발한 걸 이제 결국은 취하해 줍니다. 2017년도 12월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교학사 아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학사가 2013년도, 14년도 그때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교학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국사 능력시험 교재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정말 잘못했죠. 교학사가. 아니 한국사 능력시험 교재에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결국은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마 추노에 있는 추노의 한 장면인데요. 그 추노의 한 장면, 이 도망간 노비 이마에다가 추노라고 인두를 새기는 이 장면을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노무현 재단에서 교학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형사, 민사상 소송을 다 걸고요. 노무현 대통령 아들은 더더욱이 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교학사를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겁니다. 근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학사는 이거 우리가 단순 실수다. 직원이 구글링 하다가 보니까 구글에서 뭐 이렇게 하다 이거를 가져다 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서 결국은 뭐 무혐의 처리는 났습니다. 결국은 경찰에서 비하 사진 한 거는 교학사가 무혐의 사실이 났는데요. 교학사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정말 회생하기 어려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국사 관련 사업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교학사에서 보수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학사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좀 만들고 했는데 교학사가 이런 일을 고초를 뭐 이게 도대체 정말 영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걸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겠죠.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무혐의 처리가 났으니까 뭐 결국은 실수, 단순 실수를 인정한 건지. 근데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교학사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사에 관련된 사업은 일절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누가 좋아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교과서는 점점 입지가 보수에서 문제 제기했었던 이런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묻힐 수밖에 없고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